예, 지평선 이서훈입니다. 오늘도 게시판부터 볼까요? 구설 송사 관련해 질문이 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요청받은 아나운서 정성규의 2021년 1월 10일 경신일입니다. 정성규가 누구지? 정성규? 모르는 사람이네. 이 얼굴은 좀 어디서 본 듯한데. 뭐야, 이건 또 장성규? 내가 왜 정성규라고 읽었지? 장성규를? 장성규.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텔레비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고. JTBC? 하여튼 뭐 별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주를 만들어 놓고 뭐 전에 풀어봤었나? 83년 4월 21일 양력 시는 오시 성격 재능 관련 게시글 109번. 한번 보자. 성격 재능 관련 109번. (109번) 109번이면 한참 되네. (109번) 109번. 뉴스에게 버림받은 남자. 근데 내가 뭐라고 풀이를 했나? 풀이를 안 했나? 안 한 모양이네. 풀이를 안 한 모양이 내가. 내 시만 찾으라고 한 모양이에요. 풀이를 안 하고.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런데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에 걸리나요? 공무원도 아닌데. 원래 그 뇌물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거를 신분죄라고 하든가, 그래서 특정 신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죄예요. 뇌물이라는 거는. 아무튼 이제 시가 이런데 장성규 부정청탁으로 고소당한 이유는 PD 때문에 뭔 소리야? 장성규가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는 그런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나 봐요. 거기서 연말 우수 DJ로 선정되어 상금을 500을 받았는데 이것을 제작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면서 전달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성규 부정청탁이 이슈가 될지 몰랐는데요. 아니 제작진한테 선물이라고 상금 받은 거를 돌렸대요. 그런데 김영란법에 위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된 것입니다. 왜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어 장성규가 부정청탁이 되었는지입니다. 장성규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제작진에서 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을 선물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국 PD는 공직자에 속하게 됩니다. 방송국 PD가 공직자려면 그 방송국이 국영방송국이나 공영방송국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방송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MBC FM이 그런 방송국이었나 보죠. 당시에 장성규는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PD에게 주었지만 PD는 처음에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부정청탁 선물이라면 라디오에서 하차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주었지만 PD는 사측에 어긋난다며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장성규는 모든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처벌이 나와도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JTBC 스튜디오 소속사. 아무튼 원래 뇌물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뇌물죄를 이제 폭넓게 만든 게 그러니까 뭐냐면 뇌물죄라는 게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돈을 주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 나한테 대가를 바라고 줬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한 게 많아요. 대가. 준 거는 맞는데 이게 대가를 나는 바라고 주지 않았다. 또는 대가 받은 게 사실상 없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폭넓게 그냥 주기만 해도 뇌물이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김영란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주고받는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이어야 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뭐 일반인들끼리 뭐 주고받는 거를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무원인 근데 지금 이 사람 신분이 그럼 공무원이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 소속돼 있는 회사가 국가기관이거나 국영기관이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 자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돈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자본에 들어가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돼요. 아니, 세무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감사원의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그런 기관이었다는 거죠. 나는 MBC가 사설 기관인 줄 알았어. 독립된 회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MBC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면 국가기관이었다는 얘기네, MBC가.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어도 KBS는 국가에서 국영기관이죠.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죠, KBS는. 근데 이제 MBC는 국가에서 안 만들었어도 그 국가의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나는 몰랐네. 사기업인 줄 알았지. 아무튼.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재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고발을 하면 이제 누군가가 고발을 했대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면 반드시 이 사법기관은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결과를 보고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어. 뭐 별일 아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돼.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죄가 있든 없든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 이게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은 좀 끌 수는 있어도 영영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왜 이런 일을 당했냐 라는 거죠. 올해 해운이 2020년이 상관이 들어와 있네요. 2002년 항상 상관은 이제 구설수 스탠바이 항상 구설수가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어도 아니 2020년이 경자년인데 누구에게나 경자년인데 이게 상관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이제 기인 사람은 다 상관일 거 아니야. 일관이 긴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이겠죠. 천간 10개 중에 10개니까 10명 중에 1명일 건데 한 명인 사람들은 그럼 전부 구설수냐. 10명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10명이면 500만인데 500만이 다 구설수 걸리겠냐는 아니고 다 걸리진 않죠. 그러나
항상 이게 스탠바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걸리면 이제 이 운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걸리더라라는 거죠. 물론 구설수는 이제 뭐 해운에서 상관만 걸려야 구설수가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월운에서도 걸릴 수 있고 대운에서도 걸릴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요. 그러나 해운에서 일단 상관이 보였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항상 구설수가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조심한다고 내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의도치 않아도 항상 조심해도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참 조심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가능성은 높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올해 해운이 이제 2020년이 경자년이니까 구설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이 사건이 났나? 1월 12일 1월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1월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12월에 있었겠죠. 12월에 이제 월운에서 상관이 삼합으로 들어오니까 1월보다는 12월이라고 봐야죠. 이 건이 일어나는 게 12월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12월이고 고발당한 거는 1월 12일이라고 해요. 그럼 1월 12일에 1월 12일에 일진이 뭐 상관이 왔겠지 당연히. 보면 네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겠냐,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건데, 일단 1월 달에는 안 들었고요. 이건 월운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해운에서 일어난 거고, 해운에서는 일어났죠. 그 다음에 월운에서는, 월운, 사건은 12월에 벌어졌지만, 고소가 1월이니까, 월운에서 원래는 상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월운에서는 안 들어오고 일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절반은 피해 가는 거죠. 월운이 무서우니까, 이런 사건들은 월운이 무서우니까, 월운이 아니면은 일단은 큰일은 아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운 그래서 일단 고발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수사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그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발이 들어갔으면 수사를 해요. 그게 범죄가 됐든 아니든 어떤 결과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수사를 받을 때 상관운이 들어와요. 식신운도 들어와요. 식신 또는 상관이 들어와요. 식신이 들어오면 거기에 내가 맞서 싸운다. 만약에 수사받을 때 식신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그 수사에 맞서 싸우다. 강하게 개기는 거예요. 강하게 내가 맞서 싸우다. 강하게 개기는 거예요.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칼이니까. 근데 만약에 상관이다. 그러면은 이제 목덜미 잡히고 꼼짝 못 하는 거죠.
맞서 싸우다가 아니라 목덜미 잡혔다. 목덜미 잡히다. 그러면 일단 1월 운에 여기 식신이 조금 약하게 들어왔어요. 일단 개기는 거예요. 그냥 맞서 싸운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근데 이제 수사가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고발이 됐어도 뭐 한 보름 있다가 열흘 보름 만에 뭐 와라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후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 달을 넘어가 보죠. 2월에 실제로 소환이 되는 건 2월 달이 되는 거예요. 2월 달 요 상관이 이게 이제 소환 조사인 거죠. 소환. 그런데 식신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맞서 싸우는 거죠. 맞서다. 그러니까 이제 소환은 경찰서 가서 일단 피의자 진술 써야겠죠.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기소 혐의 없음 경찰에서 이제 혐의 없음 이렇게 1차로 판단 내리고 검찰에 보고를 하겠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니까 다시 수사하라라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청에서 직접 불러가지고 다시 조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환은 2월 달에 일어나고 3월 달에 만약에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간다면 재판 법정에 가는 게 상관원에서 법정을 가거든요.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가는 건 상관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만약에 2월 달에 이제 조서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에 넘기는데 이게 5월까지 5개월 동안 이게 걸렸다가 첫 재판이 7월에 걸리겠느냐. 이 상당히 이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죠. 보통 한 2달? 그러니까 이거 유죄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쯤에 법원에 가야 되겠죠. 기소가 되면은. 이렇게 5개월씩이나 이렇게 있다가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 가야 된다? 이거는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그러면 해운을 보죠. 21년도에 해운. 21년도에 해운. 21년도에 해운은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식신은 뭐냐면 격렬하게 내가 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설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한다. 격렬하게 저항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건 그냥 내가 사건을 읽어봐도 지금 기사에만 나온 거 봐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뇌물 말하고 한 거 아니잖아. 얘가 제작진한테 돈 쏜 거 뭐 뇌물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 청탁이 아니다.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황상.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요때 2월 달은 이거는 이제
조사받기 위해서 가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부정청탁 할 일이 없잖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작진한테 뭐 청탁할 일이 없잖아. 뭘 청탁해? 뭘 대가를 뭐 바랄 게 있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2월 달에는 이제 조사만 받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불기소가 된다 그러면 뭐 3월 달? 3월 달쯤 나오겠죠. 빨리 나오겠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릴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자진 삼합으로 들어오는 상관음이 겁재와 관련이 있는 구설 형사 고발을 뜻할까요? 신자진 삼합. 당연히 그러죠. 여기 신자진 삼합이죠. 신자진 삼합인데 겁자가 들어왔으니까 신자진 삼합에 겁자가 있으니까 9일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송금한 사진을 SNS에 올렸대요. 그럼 SNS가 이제 발단이 된 건데, 그럼 SNS가 뭐냐? 편제겠죠. 편제는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 뭐 대중이란 기본 의미가 있고 뭐 매체도 해당이 돼요. SNS가 대중 간의 매체잖아요.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 그러니까 SNS, 인터넷도 편제이고, 인터넷 자체를 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인터넷 중에서도 또 이런 대중매체 분야도 역시 또 이 SNS 같은 것도 또 여전히 편제. 그 다음에 이론이 지금 비견이죠. 이건 뭐 별거는 없어요. 기축 비견은 딱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처벌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Yes. 만약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뭐 벌금 같은 거 내고 잘리겠죠. 그러면
혹시 잘릴 수 있는 운인가 본다면 2021년 뭐 잘릴 운이 아니죠. 잘리려면 만약에 이 사주가 잘리려면 잘릴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충이 와야죠. 충이. 이런 데서 충이 오고 그 다음에 겁재도 충이 와야죠. 이거밖에 없네요. 잘릴 만한 일이라면 이 사주가 잘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딱 요거밖에 없네요. 정관이 충 들어와도 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신충이어도 잘릴 수 있고 근데 정제충은 그렇게 뭐 잘리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제충은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지 잘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겁제충은 잘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잘릴 수 있는 경우가 겁제충에 해당할 때만 잘리는 거예요. 또는 이쪽에 이제 정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사주 구조 자체가 뭐 잘 잘리질 않는 사주야. 잘릴 게 별로 없는. 풀이는 된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이 한번 조사받고는 그냥 무혐의 처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게시판은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 쪽은 이제 그만 보고 그럼 오늘도 사례집을 또 한번 볼까요? 오늘이 며칠이야? 20날이네요. 20날은 중요한 날이죠. 오늘은 중요한 날. 어디까지 풀어봤나? 2880 이 문제 풀어볼까요? 뭐 안 푸른 거가 맞죠? 5월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돼? 57년 3월 24일 여자고 음력 묘시 이게 2009년이죠. 그동안 5월에 취업을 하여 영업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5월 달에 이제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그런대로 실적이 좋아 탄탄대로가 되겠다 싶었는데 6월 중순부터 잘 풀리지 않고 있어 머리가 아픕니다. 잘 극복할 수 있을런지요. 투자하여 사업을 벌이기보다 취업을 하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아 취업을 선택했는데 이 사주는 전형적인 취업을 해야 되는 사주죠. 금이 천간의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고생할 바엔 내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소모하는 시간이면 아깝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지금 이게 고통스러운데 자꾸 극복할 수 있을런지 언제쯤 운이 좋아질까.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어딘가 이제 영업점을 맡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운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취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려면은 천간에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으면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취업을. 여기까지 취업을 한 거죠. 금이 없어서. 그래서 영업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내가 영업을 뛰는 일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운영만 했대요. 내가 영업을 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은 안 뛰고 운영을 했다는 거는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관리자. 그 관리자는 어디서 왔느냐? 정인이 관리자죠. 이게 관리자. 영업을 못 뛴 거는 금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일인지는 어떤 일일까? 뭐 하는 영업점인가? 그러니까 지지의 정관도 있네요. 지지의 정관이 있으면은 이제 가게 사장님, 관운이죠. 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도 할 수 있네요. 대신 영업은 못 뛰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게 사장님이라는 게 이제 점포를 말하는 거죠. 점포. 그러니까 점포 차려놓고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점포 주인. 그리고 별도의 영업을 안 뛰는 거예요. 즉 길에서 오가다가 들르는 손님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금이 있었으면 내가 사장님도 하고 영업도 뛰지. 근데 여기에 금이 없으니까 나는 가게 차려서 점포만 운영할 뿐이고 손님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별도의 영업은 필요 없지만 자기 장사는 할 거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은 또 이렇게 금이 있어. 이렇게 대운에 40부터 69세까지 40년간 이렇게 길게. 이러면 또 영업도 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 또 영업도 뛰어. 원래는 영업을 안 뛰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또 이 점장이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짜증나. 한 번에 여기 다 나와야지 그냥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좋은데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또.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영업 뛰는 사람이 아니네요 라고 했는데 아니 저 영업도 뛰었는데 영업직 사원도 했는데요. 이러게 나온다고 또 이게 이러면 이게 이제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역술인을 자꾸 실수하게 만들어. 이런 사주들이 꽤 돼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죠. 역술인 입장에서 왜 사주가 이런 식이어가지고 손님한테 그냥 한 방에 쪽집게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자꾸 실수하게 만드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은 이제 그게 아니고, 질문은, 일이 잘 풀리겠냐를 물어보는 거죠. 일이 잘 풀리겠냐. 그래서 힘든데,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내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소모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힘만 들어요. 라는 건데, 힘이 든다는 건, 실적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실적. 실적이 좋아야 되는 일. 실적이 좋아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사람 꼬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 꼬시기. 사람 많이 모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투자 유치해라. 이게 대부분 이런 일이 보통 실적을 얘기하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고, 너 사람 끌어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 받아. 이런 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을 실적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지지의 자 때문에 그런 거죠. 일지자가 이게 금융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보험 같은 일일 것 같아요. 보험같이 사람 유치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돈을 유치해야 된다든지 투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사람 유치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뭐 돈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잘 되려면 돈이 자꾸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그러면 돈은 겁재지만 돈을 겁재라고 말할 때는 이제 현찰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이제 유치해야 돼. 돈을 유치. 그러면 이럴 때는 당장 현찰이기보다는 이게 수기운이어야 돼요. 수기운. 수가 금융이니까 돈을 유치한다는 거는 뭔가 금융에 관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유치한다는 건 금융과 관련된 일이에요. 금융과. 그러려면 이쪽에 금융과 관련된 수기운이 와야겠죠. 그래서 잘 극복할 수 있을런지요. 뭐 극복이 안 되겠어. 그냥 버티다 보면 잘 되겠지. 세상에 안 좋은 일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기 마련이고. 우리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요때 수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그 다음에 11월, 12월도 이때면 괜찮겠지. 돈을 유치한 자본 유치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수기운이니까 투자 유치, 자본 유치 이런 거는 지금도 이때는 코인이 없었죠. 지금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이제 코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야 어디다가 무슨 코인 사라. 그러면 이거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09년에는 이런 비트코인이 없었을 거예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이런 거 비트코인 같은 거 하기가 이제 쉬운 거예요. 이제 잠깐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를 하죠. 잠깐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뭐 코인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지금 이 사업이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법이 없어. 무법이에요. 무법.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작년 총과 이제 비트코인 막 붐이 불었을 때 뭐 빵집이니 뭐 편의점이니 뭐 해가지고 우리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막 이런 적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이러면 이거 불법이 돼. 왜냐하면 결제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이거는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건 국가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으로 결제하면 불법이야. 때려잡아.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이 코인 하는 놈들이 알았어. 결제는 안 할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 저 새끼들이 결제를 안 해. 응? 결제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지들끼리 사고 팔아. 근데 지들끼리 사고 파는 걸 막을 수 있나? 막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골동품. 골동품 많잖아요. 골동품 지들끼리 막 사고 팔잖아. 뭐 미술품 같은 거. 지들끼리 사고 팔잖아. 근데 국가에서 이거 막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야. 비트코인도 골동품이나 미술품처럼 지들끼리 사고 팔아. 막 지들끼리 사고 파는 거는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제 수단이 되면 바로 때려잡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온갖 코인들이 지금 결제를 안 해.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골동품이나 미술품과 같아. 우리끼리만 사고 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산 사람은 뭐야? 너 뭐 하려고 샀냐? 이거 뭐 물건 살 수 있어? 비트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물건 살라고 이거 비트코인 산 거야? 쓸 데가 없잖아. 쓸 데가. 비트코인 사봐야 써먹을 데가 없잖아. 그러면 골동품이나 미술품은 써먹을 데 있나? 똑같지. 응? 골동품이나 미술품으로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좋아서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이 온갖 코인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단속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코인 중에 종류가 많아요. 온갖 코인들이 많은데 그러면 비트코인만 유난히 좋아. 다른 코인들 많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말고 하여튼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코인 종류 많아. 뭐 이상한 코인 뭐 많아. 뭐 A, B, C 뭐 수없이 많아. 그런데 안 써지냐. 유난히 비트코인만 가격 인정을 해줘 사람들이. 나머지 코인들은 다 사꾸라다. 비트코인만 유난히 지금 얼마더라?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2천만 원 넘었죠.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막 가는 거예요. 막 미술품처럼 가는 거예요. 막. 근데 나머지 돈들은 싸구려야 이것들. 왜 그러냐? 이 나머지 코인들은 이게 다 막 발행할 수 있어. 회사가 만든 회사가 막 찍어낼 수 있어. 지멋대로.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돼. 지들끼리 비트코인끼리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총 발행량을 결정을 해. 야, 비트코인 너무 많다. 발행할 수 없게 하자. 지가 통제를 해, 비트코인.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희소성, 비트코인이. 다른 놈들은, 이거는 그냥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 이놈들이. 지 멋대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 돈 아쉬우면 막 찍어서 또 팔고.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쓸모없는 개쓰레기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게 통제가 되는 거야. 개인 개수가. 그러니까 얘는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미술품이나 이런 골동품이 희소성 있는 이런 거로 쳐줘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별 희한한 거 가지고 오로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희소하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고 지들끼리 비싸게 주고 사고 팔고 웃기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 존재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물론 이제 필요해서 사고 파는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돈 세탁, 범죄 수익, 요런 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사고 팔아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의 고통스러운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이 되겠지 뭐. 망하겠어요?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 망하다. 차리다 망해요. 대부분 차리다 망해. 안 차리면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 하나 차리면 음식점 같은 거 차리면 1, 2억 깨지잖아요. 그건 1년에다가 접을 수도 있고 2년 하다 접을 수도 있고 그러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1, 2억 깨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차리면 그렇게 사람이 밥 먹는데 얼마나 돈이 든다고.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은 먹는데 쓴다. 100만 원 못 쓰죠. 근데 한 달에 이 정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소모하는 거 100만 원. 근데 망하려면은 보통 최소한 1, 2억 원
까먹어야지. 1억. 응? 1, 2억을. 그럼 1, 2억 까먹는 게 뭐냐? 뭐 차리다가, 뭐 가게 차리다가, 뭐 차리다가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사주 원국에는 이제 천간에 금이 없어서 원래는 이제 장사하는 사주는 아니지. 이 대운이 자꾸 이게, 이 금대운이 자꾸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서 자꾸 이게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건데, 안 차리면, 한 달에 한번 많이 까먹어, 한 달에 많이 먹어야, 음식점 맨날 뷔페집만 가도 100만 원어치 쓸 수 있나? 못 써요. 아니, 뷔페집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진수성찬도 매일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 먹어서 제게 조질 수 있나? 한 달에 100만 원 먹어서 조질 수 있나? 그러면 어려울 거려.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아니, 어떤 날은 라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떡볶이 먹고 싶을 때도 있지. 맨날 진수성찬만 먹나.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먹어서 그냥 조지는 거로 100만 원 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거 쓴다고 그럼 망하나? 그 정도 가지고 망한다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냥 견디면 된다고 그냥 참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운이 오겠지. 좋은 운,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오는, 금융업을 하려면 수가 와야 되니까 뭐 이런 땐 또 괜찮아지겠죠. 이건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